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9강 생명의 원리 중에서 6장 6부가 관장하는 감각경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화, 토, 금수 그 정에 해당되는 요 5가지 기능에 대한 장부는 지난 시간에 6장 6부가 관장하는 신체기관에서 살펴봤고요. 그 목에 해당되는 이 간은 우리 감각기관, 5개 감각기관 전호식으로 했을 때는 우리 눈 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화는 심장은 이 미각이죠. 미각에 해당되고, 그 토는 비죠. 비는 그러니까 냄새를 맡는 이런 감각을 관장을 하고, 즉 폐는 촉각을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에 해당되는 신은 귀, 청각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요소인 기가 관장하는 것은 뇌는 우리 어떤 생각을 관장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안, 이, 비, 설, 신 했을 때 왜 목화토 금수는 쭉 그대로 한다면 안, 이, 비, 설, 신도 5개 감각기관도 그렇게 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간은 시각을 관장을 하고, 신은 청각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했을 때는 요 목화토 금수와 똑같은 순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간이 안 좋다 하면은 보통 눈이 안 좋습니다. 신이 안 좋을 때는 이 청각이 약하거나 이명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가 약할 경우에는 이제 촉각이 좀 무뎌지는 이런 것일 수 있고요. 비기능이 약하게 되면은 이 후각, 냄새를 맡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이 약할 때는 이제 미각 부분이 약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가 제대로 안 될 때는 뇌의 기능, 뇌가 안이비설신 5개 감각계로 들어온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는 이런 기능을 뇌가 관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거는 아마 대부분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 시간에도 대강 좀 다뤘습니다만, 뇌는 이 척수와 함께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뇌가 머리뼈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척수는 척추가 보호를 해주는 거죠. 따라서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하면은 뇌와 척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심장이 바로 죽는 병은 심장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심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뇌와 척수가 가장 중요한 중추신경계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단한 뼈로 이게 보호를 해주게 되는데, 뇌에서 신부 정기신 했을 때 기가 기장, 신이 신부라고 했는데요. 신부는 이 대뇌를 관장합니다. 뇌에서 대뇌. 그리고 기장은 이 소뇌하고 뇌간, 뇌줄기죠. 브레인스템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뇌간을 관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부는 대뇌, 기장은 소뇌와 뇌간을 관장한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인식을 외울 정도 해놓아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뇌간을 더 세분을 하면은 이 중뇌, 그리고 교뇌, 연수 이렇게 됩니다. 뇌간이라는 것이 이제 제 책의 그림으로도 설명했습니다만, 대뇌 밑에 있는 거거든요. 대뇌가 이렇게 있다면은 뒤에 소뇌가 있고 그 사이가 뇌간입니다. 따라서 뇌간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중뇌예요. 그러니까 거의 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대뇌는 이 대뇌 좌우 반구 있지 않습니까? 반구 사이에 이렇게 간뇌, 사이간자 간뇌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대뇌의 가장 밑에 있는
간뇌하고 뇌간의 가장 위에 있는 중뇌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는 아래로 척수와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뇌 척수액이 뇌와 척수의 안팎을 순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는 굉장히 풍부한 혈관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은 혈액 뇌장벽, 영어로는 이제 blood brain barrier라고 하는데 뇌액 뇌장벽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독성 물질이 들어와도 뇌를 보호하는 특수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뇌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깥에서는 단단한 머리뼈를 보호하고 있고 내부의 혈관 조직에서는 혈액 뇌장벽이라 해서 뇌에 일정한 그 배리어 장벽이 있어서 독성 물질로부터도 안에서 뇌를 보호하는 그 안팎으로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뇌는 그 뇌의 용적의 한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좌우 두 개의 대뇌 반구하고 그 사이에 간뇌, 그래서 사이간자를 쓰거든요. 간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뇌 반구는 이 표면에 대뇌 피질이라고 해서 그 표면은 피질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는 대뇌 수질에서 수질로 구성됐습니다. 이런 건 아마 이제 우리 그 고등학교 때 그 이렇게 그 생물 시간 같은 데 보면 대강 그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신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 감각, 언어, 기억, 그리고 고등 정신 기능, 그리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각성,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조절, 호르몬의 생성, 항상성 유지 등의 기능은 다 대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뇌가 그 80% 차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서고 그 기능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간뇌, 그 대뇌 반구 사이에 있는 간뇌죠. 간뇌 안에는 대뇌 핵, 대뇌 핵에 해당되는 부분과 변연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대뇌 핵은 크게 이제 시상, 그리고 시상 밑에는 시상 하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변연계는 크게 해마와 편도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뇌의 주요 기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동 기능입니다. 그 운동 피질에서 자발적 운동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신호는 긴밀하게 연결된 신경세포를 통해서 뇌, 간, 그리고 브레인스템이죠. 뇌관 및 척수를 지나서 각각의 근육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때 운동의 주 기능은 대뇌가 하는 겁니다. 손에는 자발적인 근육 운동을 보다 세밀하게 도와주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근육을 동시에 쓸 때 조화롭게 이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돕는 좀 보조적 기능이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소뇌가 운동을 관장해서 그 소뇌가 잘못되면 운동을 못 한다 하는데 그건 잘못돼 알려져 있는 거고요. 운동의 주 기능은 대뇌가 하는 거고 소뇌는 그걸 갖다가 좀 더 치밀하게 아주 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서 소뇌 기능이 약하게 되면은 운동에 쪽에 아주 치밀하거나 원활하게 되는 것이 좀 잘 안 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감각 정보 처리 기능이라고 그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대뇌 피질에 감각 영역이 있습니다. 감각 영역에서 촉각이라든가 통각이라든가 아픔을 느끼는 거죠. 요거는 촉각하고 통각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촉각 또는 통각 등의 체성 감각, 몸으로 직접 느끼는 자율적인 어떤 감각이 아니죠. 체성 감각과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등 각각의 감각경에서 들어온 정보들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이걸 통해서 인식을 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는 그 중요한 언어 기능이죠. 그래서 대부분 뇌를 다치면 말을 못 한다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대뇌 피질의
언어 영역에서 수행하는 기능인데요. 언어 영역은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발성, 좀 운동 기능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이 발성 등 운동 기능을 수행하는 거는 전두엽, 우리 그 대뇌에서도 앞부분이죠. 전두엽에 있는 브로카 영역이 그걸 이제 담당을 하고, 어떤 거를 이해하는 기능은 측두엽의 베르니카 영역에서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좀 인풋, 받아들이는 기능은 그 베로니카 영역, 발성 등 나가는 거는 브로카 영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학습과 기억 기능이죠. 이것은 아까 간뇌가 대뇌핵과 변형계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뇌 변형계, 그러니까 변형계라고 하기도 하고 대뇌 변형계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뇌의 그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뇌가 그 대뇌 그 좌우 방구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형계, 대뇌 변형계 하면 이게 다른 건가 이렇게 오해하신 분 있는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변형계라 해도 되고 대뇌 한 부분으로 있는 거다 해서 대뇌 변형계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뇌 변형계 또는 변형계에 아까 해마와 편도체에 있다 했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학습과 기억은 주로 거기서 해마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성 유지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자율신경계, 그리고 호르몬 분비를 통한 대사 조절, 그 체온, 일주 리듬의 유지, 갈증 느끼는 거라든가 굶주림, 피로 조절 등 기초적인 신체 신진 대사를 유지하는 이런 기능인데, 주로 대뇌 핵에 보면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시상하부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분비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시상하부에 붙어 있는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뇌하수체라는 말씀 좀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상하부, 그 밑에 뇌하수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하수체에서 일어나는 기능으로 신체 대사, 그리고 생식과 관련된 여러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런 것이 크게 다 대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우리 두뇌에서 80%를 차지하니까 그만큼 기능이 다양하고 또 그만큼 세포가 많은 거겠죠. 두 번째는 소뇌입니다. 소뇌는 대뇌의 뒷부분 아래에 붙어 있는 건데, 대뇌 약 8분의 1 정도 크기고요. 전체 뇌용적의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얘기는 80%가 대뇌, 소뇌가 10%, 그러니까 뇌간이 10%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뇌가 80%, 뇌간 10%, 소뇌 10% 이렇게 뇌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뇌용적의 10% 정도 차지하는 중추신경계 일부입니다. 소뇌는 3개의 다리가 뻗어져 있는데, 그것이 각각 아까 뇌간에 있는 중뇌, 교뇌, 연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관은 중뇌, 교뇌, 연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뇌는 각각 여기에 브릿지, 다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를 통해서 소뇌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정보의 전달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뇌는 척수를 통해서 몸 전체로 뻗어나가는 체성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뇌는, 작은 뇌는 직접 척수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뇌에서 어떠한 명령을 내려서 근육을 작동시키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대뇌가 하는 영역이고요. 소뇌의 기능은 그걸 보조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소뇌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도 근육이 완전히 마비되는 건 아니고, 근육이 잘 조절될 수 없는, 따라서 세밀한 운동이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뇌의 기능에는 귀 속에 있는 평형기관, 달팽이관이죠. 평형기관과 연결돼서 평형감각을 조절하기 때문에 소뇌의 기능이 좀 이상한 경우에는 평형감각이 그냥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를 처리하거나 집중력 또는 실독증, 잘 잊지 못하는 거, 그다음 자폐증 같은 것도 소뇌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로 지금
그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뇌에 대해서는 3%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연구돼 있다라는 것이 그 좀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정도로 뇌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손해라는 것이 그 언어 처리라든가 뭐 집중력, 그다음에 실독증, 자폐증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더라. 그런데 확실한 증거를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뇌는 그 뇌 간의 그 브레인스템의 최상부에 위치하면서 그 위에 바로 간뇌가 있기 때문에 간뇌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뇌의 앞부에는 그 대뇌각이라고 쭉 튀어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뒤쪽에는 사구체, 4개의 구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개는 상구, 2개는 하구로 되어 있는데 이 사구체 중에서 상구 2개의 그 구체는 주로 시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구는 주로 청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뇌는 이 다리교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뇌 간의 일부분으로서 중뇌하고 연수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소뇌하고는 서로 왜 그 아까 중뇌, 교뇌, 연수하고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뇌와 대뇌 사이에 정보 전달 그리고 감각과 운동 정보를 중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근, 표정을 짓는 근육이나 음식물을 씹는 작용을 하는 얼굴 근육을 저작근이라고 하거든요. 저작근. 그래서 요 얼굴 표정근, 그리고 저작근 등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교뇌에서 좀 이상이 발생한 경우는 얼굴 표정을 제대로 못 짓습니다. 그리고 잘 못 씹어요, 이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뇌 밑에 있는 연수, 이거는 뇌, 간, 브레인스템의 가장 하부에 위치하면서 바로 척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연수에서 나가는 신경은 뇌 전체에서 나가는, 뇌에서 직접 나가는 게 있고 척수에서 나가는 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뇌 전체에서 나가는 신경 12쌍 중에서 8개 쌍에 달할 정도로 그 연수는 사람의 그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척수로 뻗어나가는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서 호흡이라든가 심장 박동, 그다음 혈압 등을 조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수가 좀 잘못되면은 이런 생명 유지 현상이 손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 등 그 내장 기능을 조절하는 거라든가 땀을 흘린다든가 분비를 조절한다든가 하는 주된 자율신경계 조절을 거의 연수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 유지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뇌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어로는 벤트리클이라고 하는데 그 뇌 안에 있는 빈 공간입니다. 뇌가 꽉 차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뇌 안에 있는 그 빈 공간이 좌우에 2개, 좌우측 뇌실. 그러니까 좌와 오른쪽에 있어서 번호를 굳이 붙인다면 1뇌실, 2뇌실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좌우측에 뇌실이 있고 세 번째 제3뇌실 그리고 네 번째 제4뇌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뇌에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뇌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뇌와 척수는 그 한 가닥의 신경관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뇌와 척수 이렇게 크게 구분하지만 처음에 생명의 탄생에서 그 이것이 그 진화가 될 때는 신경관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신경관 안에 있는 빈 공간은 뇌가 커지면서 한꺼번에 그 함께 곳곳에 크게 부푼 부분인 뇌실 형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좌우 그 대뇌 방구 속에 있는 각각 측뇌실이 있는데 측뇌실은 그 전두엽 안에 전두엽은 제일 앞에 있는 거죠. 전두엽 안에 전각, 후두엽은 제일 뒤에 있는 거죠. 대뇌에서 그건 후각, 두정엽은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그 두정엽 안에 있는 중각, 그 축두엽 안에 있는 하각의 내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 뇌실에서 좌우 실공간을 거쳐서
간뇌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간뇌에 제3 뇌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즉 좌우측 뇌실하고 제3 뇌실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제3 뇌실은 좌우의 간뇌 사이에 있는 좁은 빈 공간으로 중뇌 안에 있는 중뇌 수도, 중뇌의 이 그 수도라는 뜻이죠. 거쳐서 교뇌, 연수의 뒷부분까지 해가지고 소뇌 아랫부분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제4뇌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뇌에는 4개의 뇌실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좌우에 하나씩 2개 있고 간뇌 제3뇌실 그리고 제4뇌실은 그 사이 그 뇌관과 그 소뇌 사이에 이게 그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뇌실은 그 뇌 척수액으로 가득 차 있는데 뇌 척수액은 뇌실 안과 거미막 하강 안을 천천히 순환하면서 중추신경 조직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추신경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사가 일어날 때 그 부산물을 배출해서 대사가 그 뇌도 대사를 하거든요. 그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 뇌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정말 대단히 많습니다. 3%도 모른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우리 의학이 집중 연구해야 될 때가 이 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그 육장육부가 관장하는 감각기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9강 육장육부가 관장하는 감각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